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었고 한동안은 아주 뜨거운 물질만이 빛의 속도로 사방으로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별이 나타났어요. 이름은 무드셀라였고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그 별이 우주 자체보다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초의 블랙홀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폭발한 별의 잔재라고 믿지만 오늘날까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우주먼지와 물질은 이온화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별을 형성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결국 우주에 수천 수백만 개의 별들이 나타나게 됐죠. 최초의 거대한 폭발 후에 차갑게 남아있던 우주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1억 년 후에 별들은 우리가 은하라고 알고 있는 성단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은하에는 어떤 행성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이렇게 크고 단단한 것으로 형성되기에는 아직 너무 일렀기 때문에 은하는 주로 별과 성간가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것은 비교적 작은 영역인 허블 울트라 딥필드에서 생겨난 것으로 그 이름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거기에는 10,000개 이상의 은하가 있어요. 얼마 후 처음으로 알려진 외부 행성이 태어났습니다. 그것 또한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무드셀라라고 불렸어요. 두 별의 궤도를 동시에 움직이고 지구로부터 12,5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당시 지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저도 없었죠. 하지만 곧이어 우리 은하가 마침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는 빗장 나선형으로 중심에는 막대가 있고 여러 가지가 뻗어 있는데 그중 하나 위에 우리 태양계가 마침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원형에 가까운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는 다른 은하들과 마찬가지로 빅뱅 이후 약 2억 년 후에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이제야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한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백만 개의 다른 은하들이 별과 행성이 함께 군집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약 115억 년 전에 한 특이한 행성이 나타났습니다. 카테인 B는 모든 면에서 지구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외계 행성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히 가능성은 있어요. 생명이 발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나선형 은하는 가장 흔한 종류이고 가장 오래된 나선형 은하의 이름은 BX442입니다. BX442의 빛은 107억 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우주 곳곳에 별들이 생겨나는 속도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매 초마다 수천 개의 새로운 별들이 생겨나고 즉시 서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하며 군집을 형성하고 나중에는 은하가 됩니다. 이때 우주의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양 표면보다 뜨거웠고 밀도도 꽤 높았습니다. 하지만 110억 년 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강력한 은하 중심부와 신생 별들은 우주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았고 금속이 풍부한 최초의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은 별들을 더 빠른 속도로 냉각시켰고 그래서 우주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출현하기 전 100억 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첫 번째 은하군이 나타났습니다. JKCS041이에요. 가장 멀리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은하 성단으로 우주가 현재 크기의 3분의 1에 도달하기 전인 2억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죠. 그리고 거의 그 시기에 바나드 성이 우리 은하에 등장합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별 중 하나고 우리에 가까운 이웃이기도 한데 태양으로부터 불과 6광년 떨어져 있어요. 우주가 계속 팽창함에 따라 우리 은하도 계속해서 자라고 친숙한 형태를 취합니다. 약 88억 년 전까지만 해도 두꺼운 원반 모양이었어요. 오래되고 가스가 풍부한 별들이 주로 중심부 주위에 있는 구조였죠. 이제 얇은 원반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두꺼운 원반 안에 있는 얇은 층 내부에서 금속이 더 풍부한 젊은 별들이 등장합니다. 별들은 우리 은하에서 놀라운 속도로 태어납니다. 계속 성장하는 우주의 다른 많은 은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 80억 년 전에서야 이 성장률이 마침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다른 은하에서도요. 그렇게 무질서한 공간에는 새로운 별을 형성할 물질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약 75억 년 전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감마선 폭발이 우주를 횡단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에야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은 보통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발생하고 정말 장관인데 이번 것은 특별했습니다. 역사상 관찰된 가장 멀고 가장 밝은 폭발이었어요. 만일 태양만큼 지구에 가까이 있었다면 태양보다 2만 1천 배는 더 밝았을 거예요. 참고로 그 숫자엔 0이 15개랍니다. 비록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주 먼 곳에서 일어났지만 우주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계속 냉각되었습니다. 약 72억 년 전 우주의 평균 온도는 겨우 5도 켈빈, 즉 영하 268도였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의 영하 270도보다는 약간 높았어요. 결국 우주는 절대 영도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원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온도이고 그러면 우주는 어둡고 절대적으로 고요할 겁니다. 어쨌든 아직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고 우리는 현재 65억 년 전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선형 모양을 띠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태양계가 형성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 오래된 은하들은 이미 현재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별들은 계속해서 형성되고 폭발하면서 퀘이사와 블랙홀을 남기고 그것들은 나름대로 더 많은 은하를 형성했습니다. 60억 년 전 오늘날까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힘인 암흑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우주 팽창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아직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력은 우주에서 물체를 분리시키는 유일한 힘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이상한 에너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55억 년 전 태양 성운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성운이 나중에 태양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성간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간가스가 뭉쳐 태양과 그것을 공전하는 행성들이 형성되려면 10억 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은하수는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나선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별들이 형성되고 초신성이 폭발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에서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약 46억 년 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태양의 형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먼지와 가스구름은 마침내 별을 형성할 정도로 붕괴되었고 지구가 태어나기까지 불과 몇백만 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때 지구는 매우 뜨거웠고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었지만 몇 억 년 후에 기적이 일어났고 지구 표면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좋은 일과 나쁜 일, 많은 일들이 지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여기 우주 전체에서 가장 독특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아름다운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